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어제죠. 그러니까 네. 영상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어제인데 부스케츠가 이제 은퇴는 아니죠. 은퇴는 아니고 이제 바르셀로나를 이제 떠나겠다라는 아. 게 이제 오피셜하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세월간이는 이제 다 바르셀로나 물론 사비는 감독으로 돌아가지만 어쨌든 그라운드를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참 대단한 선수잖아요. 뭐 부스케츠는 엄청 대단한 선수인 것도 맞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이 얘기를 하는데 와 정말 어릴 때 그렇게 세월간이라는 이름 타이틀 많이 이름이 있었구나. 이게 이 선수는 굉장히 어린 시점에도 그렇게 축구를 잘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부스케츠 하면 되게 많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해요. 저는 옛날에 뭐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인터뷰 본 것 같아요. 메시 11명이랑 부스케츠 11명 하면 부스케츠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그런 있었어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어쨌든 부스케츠라는 사람이 조금 가져다 주는 그런 상징성 그리고 롤이라는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부스케츠에 대한 생각은 변경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 팬이기도 했으니까. 예, 아무래도 뭐 제가 이제 축구를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던 이유 중 하나도 뭐 저의 나이 또래 축구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메날두 때문에 축구를 그렇게 좀 챙겨보고 하이라이트를 보게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바르셀로나라는 팀과 그 플레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좀 더 막 이제 풀 영상도 챙겨보고 그랬었기 때문에 부스케츠까지 이제 떠난다니까 이제 뭔가 정말 내가 아는 바르셀로나는 다 이제 없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아무래도 좀 최근에는 그래도 경기력 때문에 좀 욕은 조금 먹었던 부스케츠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자기 역할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라운드 나오면 충분히 해줬던 그리고 바르셀로나 철학이 가장 가까운 현재에선 가장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학창 시절의 이제 추억이 이제 진짜 추억이 된 그런 느낌이라 살짝 시원섭섭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한창 축구를 보기 시작할 때 그 부스케츠 롤이라는 그게 한창 떠오를 때라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처음에 축구를 봤을 때는 그 부스케츠 롤이 라볼피아나와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한창 국내 라볼피아나라는 전술이 한창 들어오면서 사실 라볼피아나가 이름도 멋있고 그리고 좀 논리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그냥 감명 깊게 봐서 그때 그거를 좀 기점으로 축구 전술에 대해서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었는데 저도 그래서 부스케츠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술을 좀 주인공이 하니까 세계적으로. 맞아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과르디올라가 그 전술을 제가 알기로는 오피셜은 아니고 좀 멕시코에 가서 좀 얻어온 다음에 그 전술을 바르셀로나에 입혀가지고 그거를 좀 그 과정에서 부스케츠를 메인으로 활용했다고 하는데 라볼피아나라고 하면은 사실 해외에 좀 많이 쓰잖아요. 그쵸. 부스케츠도 그렇고 다이어도 그 전술의 주인공이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 개념 속에서 라볼피아나는 부스케츠라는 기준이 강해서 저도 은퇴한다고 바르셀로나를 떠난다고 하니까 좀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라볼피아나가 멕시코에서 온 명칭이 맞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 나무위키가 오피셜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오피셜 정확히 말하면 나무위키는 언제 뭐 대부분 많은 말을 많이 적어놓지만 좀 오피셜한 건 아닌데 이게 이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리카르도 라볼페라는 감독이 처음 썼다고 해요. 이 감독이 꼴투로 좀 유명했대요.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사용했던 거를 이제 펩 가르디올라가 가져온 거고 아마 멕시코니까 스페인어를 쓰지 않나요? 맞아요. 스페인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페인 저는 라볼피아나를 나무위키 외쳐봤냐면 이게 스페인어 용어인가, 스페인어예요. 이탈리아 용어인가 이거 좀 한번 보고 싶어서 봤는데 이게 스페인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멕시코의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리카르도 라볼페 감독에서부터 따왔던 거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스케츠가 가져다주는 그 롤에 대해서는 정말 좀 감명 깊게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부스케츠 보면 뭐 얼간이라는 타이틀이 정말 잘 맞는 선수는 정말 부스케츠 같아요, 사실. 저는 사비는 조금 여기서 얼간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부스케츠는 진짜 얼간이의 그 얼간이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얼간이 하면 그 인도 영화에 유명한 인도 있잖아요, 세월간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딱 맞는 어울리죠. 사람이 부스케츠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사비는 좀 샤프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샤프는 조금 사비는 샤프해요. 좀 샤프하고 어. 이니에스타는 그래도 좀 있어, 있고. 느낌 있어. 근데 그 흔히들 이제 세월간이 하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짤 사진, 있잖아. 네, 사진 중에 하나가 사비 부스케츠 이니에스타 탁탁탁 이렇게 나오는 그게 있잖아. 거기에서의 부스케츠 표정이 띨빵이에요. 띨빵이에요. 네. 중심이 있으니까. 중심에서 띨빵하기 때문에 살짝 뭔가 얼간이의 보스 네,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스케츠가 진짜 얼간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수가 사실 가지고 있는 축구 지능이나 센스 이런 것들을 가끔씩 보면 와 축구를 저렇게 쉽게 하구나. 저 사람이 야 축구를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스케츠가 참 뭐 최근 들어서는 뭐 기동력 문제에 대한 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사실 이 선수가 가져다 준 그런 스페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과르디올라가 이제 바르셀로나의 지붕을 잡으면서 가장 이제 먼저 뉴스에서 끌어올린 선수도 네, 부스케츠고 그 부스케츠를 중심으로 또 팀을 뭐 중심이라고 해야 맞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세월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과르디올라도 항상 매번 말했듯이 뭐 사비랑 이니에스타가 없어도 뭐 어느 정도 구현은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스케츠가 없으면은 바르셀로나의 전술은 뭐 그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오피셜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 모든 기억이 지금 짬뽕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펩 가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 이끌었던 그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한 10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좀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확실히 그래도 이때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선수가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 사실 요즘은 라볼피아나 많이 쓰긴 그쵸. 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쵸. 기성용 선수도 어찌 보면 이 라볼피아나를 형태를 취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또 뭐 최근에 백승호 선수가 칼럼을 네.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칼럼 되게 재미있게 1편 나왔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백승호 선수도 부스케츠에 대한 경기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쵸. 영향을 주는 사람이구나, 이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확실히 좀 부스케츠가 떠난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 부스케츠가 물론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좀 신체적으로 기동력이 떨어진 면이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부스케츠가 한창 할 때도 기동력이 그렇게 좋았던 선수라고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만 과거와 지금과의 차이점이라면 부스케츠를 빼고 볼 때 바르셀로나는 이때 과거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템포가 좀 늦긴 했으니까 전반적인 템포가 느려서 좀 부스케츠 기동력이 저는 단점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원래 바르셀로나는 라인을 엄청 높여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간격이 타이트해지고 전반적인 간격이 타이트하면은 미드필더가 그 안에서 좀 커버해야 되는 공간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바르셀로나의 특징이 부스케츠의 단점을 상쇄를 해줬다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높은 라인을 쓰는 전술이 지금도 좀 보편화가 되기 시작을 해서 경기 자체가 많이 타이트해지고 그리고 그 타이트한 경기 안에서 전반적으로 볼을 소유해주는 스피드가 빨라지기 때문에 템포나 상대의 공격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스케츠가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기동력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부스케츠 단점이 나온 것뿐이지 그래서 이제 뭔가 정리를 하자면 전반적으로 라인을 높이 선 팀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높은 라인 속에서 공격을 빠르게 전개하는 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부스케츠의 단점이 좀 많이 나오겠다 생각을 해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떨어진 것도 맞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이제 부스케츠가 안 나온 경기들을 보면은 그 자리에 대용을 쓰거나 아니면 뭐 캐시에를 쓰거나 아니면 한번 에릭 가르시아를 네, 미드필더로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런 좀 변화가 바르셀로나가 그런 단점을 좀 커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저는. 근데 저는 뭐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래도 뭐 부스케츠 롤에 대한 개념이 사실 저는 지금 많이 없었다 생각해요. 그쵸. 바르셀로나가. 왜냐면 뭐 사비에 대한 아쉬움이라 하면 바르셀로나에 대한 색깔이 좀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언제나 그 크루이프이즘을 잘 챙겨야 된다. 뭐 바르셀로나는 그래야 된다라는 전통이라는 게 참 세상이 이게 뭔가 추가 발전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구식이 되면 그리고 이 개념이 조금 완전 없어지면 없어져야 된다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부스케츠가 나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크게 공백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 롤에 대해서는 많은 팀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쵸. 그 롤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센세이션했을지 모르지만 현재에서는 전 파이법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 중에 우리가 이걸 넣어놓긴 했어요. 뭐 부스케츠가 빠지면 그 바르셀로나가 어떤 문제점이 드러날까라는 생각 얘기를 할게 질문을 넣어놓긴 했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스케츠의 롤을 대처할 수 있는 선수만큼은 없겠지만 바르셀로나가 원래 부스케츠 롤을 잘 지금은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리고 사실 그런 과정은 지난 쿠만 시즌 때부터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때는 바르셀로나가 기존은 사실 바르셀로나면 4-3-3이라는 색깔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부스케츠 롤은 그 4-3-3이 좀 특화된 전술인데 저는 바르셀로나의 색깔에서 가장 멀어졌던 시기가 과거의 쿠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는 백스리가 주전 전술이었고 맞아요. 사무엘을 주로 썼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 티키타카를 짧게 하면서 뭐 포백으로 압박을 강하게 하고 뭔가 그 3-3 정형화돼 있는 그런 과거는 이미 좀 그런 바르셀로나가 좀 멀어진 시대는 이미 좀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희석됐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스케츠가 좀 바르셀로나 안에서 갖고 있는 존재감도 많이 죽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부스케츠가 떠난다 해서 바르셀로나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뭔가 이 세월간이에 대한 그 추억이라는 것들이 좀 그쵸. 많이 이제는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지 전술적인 부분 그리고 뭔가 이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뭐 큰 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덜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뭐 그리고 이 선수 때문에 활용되지 못했던 것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그쵸. 하거든요. 오히려 뭔가 사비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크루이프즘을 좀 대변하는 이제 사람이 됐잖아요. 현재에서는 그죠. 뭐 바르셀로나 감독들 언제나 네,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부스케츠라는 선수를 써야만 했고 좀 어느 정도 자기도 좀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을 텐데 그쵸. 이제 아예 이제 사비의 입장에서는 아예 새 판을 깔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된 거니까 이제 뭔가 사비의 이제 전술적인 진짜 능력을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시즌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시즌이 아니면 정말 사비가 부스케츠 때문에 그렇게 어영부영 운영했던 건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볼 수 있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뭔가 부스케츠라는 롤 자체를 지금 뭐 말씀하신다면 파이법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부스케츠가 뭐 빌드업에서 가져다준 이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부스케츠 있을 때 없을 때 봤을 때는 확실히 아직까지 살짝은 좀 삐걱삐걱 거리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부스케츠가 이제 빠졌을 때 대용이 이제 그 자리를 들어간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지만 확실히 대용이 그 부스케츠 자리 흔히 말하는 6번 자리에 있을 때와 그쵸. 부스케츠와 대용이 같이 나왔을 때 좀 그런 게 많이 다르거든요. 경기 템포 그다음에 경기 풀어 나가는 방식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히 부스케츠가 있을 때는 좀 더 빌드업이 매끄럽고 대용의 장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비 입장에서도 뭐 새 판을 깔아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빌드업이라는 그 기본 토대 자체를 다시 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비 입장에서 좀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용이 그 롤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선수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얘기 많잖아요. 뭐 대용 이 자리 안 쓰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바르셀로나에서 부스케츠 자리를 대체한다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 롤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오는 거는 저는 힘들다 보는데 사실 바르셀로나가 꼭 그거를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색들이 이제 뭐 쿠만 때부터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선수가 그 선수가 빠지게 된다고 해서 바르셀로나한테 큰 타격이 있을까 했을 때는 조금은 뭐 이 선수가 과거에 가져다준 그런 영광들이 좀 아쉬움 정도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 선수는 다르다. 저는 정말 이 선수는 달랐던 선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비하고 이니에스타에 비해 뭔가 좀 더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그런 느낌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니에스타는 정말 화려한 이제 그런 플레이를 했었고 사비도 이제 뭐 이니에스타만큼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와 저게 돼?라는 느낌의 주는 이제 패스 길이라든가 뭔가 전반적인 경기 조율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바르셀로나의 그런 크루이프즘을 좀 경기장 안에서 대변하는 이제 미드필더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부스케츠는 아무래도 뒤에서 좀 묵묵하게 좀 받쳐주는 좀 전반적으로 경기 템포를 조율해주는 그런 느낌의 선수였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좀 더 스포트라이트가 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제 부스케츠라는 주제를 이제 단톡방에 같이 정했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회사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동료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 게요. 저희 오늘 주제 이제 부스케츠다. 그러니까 회사 동료분이 그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스케츠는 월클이냐 아니냐. 현재 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월클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축구사에 독적을 남긴 것만큼은 충분히 월드 클래스라고 볼 수 있는 선수 당연하죠. 아닐까? 그러죠. 네. 무조건이죠. 네. 부스케츠가 가져다 축구에 대한 뭐 전술적인 역사를 뭐 살펴보게 된다면 뭐 한 획을 그은 사람은 그쵸. 맞으니까요. 근데 너무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오히려 더 뭔가 사비나 이니에스타나 메시 같은 경우는 어느 팀을 나가도 뭔가 어디서든 뛸 것 같았어요. 근데 부스케츠는 정말 어딜로 그러니까 이 이후에 어떻게 행선지를 자기가 선택할지 너무 진짜 감이 안 오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부스케츠는 진짜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확실히 뭐 부스케츠가 떠난다고 하니까 레알 마드리드에 모드리치 선수가 그 트위치에다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트위치에다가 어떻게 썼냐면 부스케츠는 제가 상대했던 최고 미드필더 중 하나였다. 즐거웠습니다라는 글을 썼다고 해요. 트위치에다가. 그러니까 뭐 모드리치도 축구를 정말 잘하지만 그쵸. 부스케츠에 대한 플레이를 그쵸. 볼 때마다 모드리치도 느꼈던 거겠죠. 이 선수가 와 어떻게 축구를 저렇게 하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방금 모드리치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저는 부스케츠에 대한 생각보다는 바르셀로나가 부스케츠를 어떻게 대체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게 그 부스케츠를 그냥 부스케츠 롤이 아니라 조금 더 큰 틀로 봐서 6번의 선수라고 봤을 때 저는 현재 바르셀로나의 6번 부스케츠 이외에 6번 선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부스케츠가 이번 시즌에도 나이가 많이 찼는데 많이 적극적인 기용을 뛰었을 거예요. 받고 있는 이유가 그런 유형 선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부스케츠가 안 나온 경기들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용을 6번자리에 둔다던가 아니면 뭐 캐시에 둔다던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센터백인 에릭 가르시아가 그 자리에 한번 뛴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 6번 자리에서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가 부스케츠 이외에 없다. 그리고 사비 전술 특성상 무조건 이 자리에 하나 홀딩 미드필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령 카타르에서 그 역할을 맡았던 선수가 정우영이거든요. 정우영이 그런 역할을 맡았듯이 저는 이번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무조건 부스케츠 보내면은 그런 유형의 선수를 영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누가 될지는 저도 뭔가 조금 더 큰 틀로 봤을 때 현재 유럽판에 뭔가 부스케츠를 대체할 만한 그런 유형 선수가 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대 축구 자체가 워낙 조금 더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 강제를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 워낙 이제 빠릿빠릿하게 돌아다니는 선수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그 가장 기근인 선수가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부스케츠처럼 좀 중원을 꽉 잡아주고 여기서 경기를 조율해줄 수 있는.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 뭔가 바르셀로나가 그런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지에는 솔직히 잘 의문감이 들긴 합니다. 확실히 한 2, 3년 전만 해도 풀백이 없는 게 그쵸. 문제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 DM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6번 자리가 그 자리가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네. 뭔가 엔조 같이 좀 키는 작은데 엔조나 조르진이나 좀 피지컬적으로 좋지 않는데 패스를 잘하는 선수 많잖아요. 근데 부스케츠처럼 뭔가 약간 좀 중심이 잡혀 있는 그런 느낌 선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난 오히려 기성용 선수가 그쵸. 이번 뭔가 이제 더 젊어서 지금처럼 플레이한다면 더 인기가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도 부스케츠처럼 그런 전술을 쓰고자 해서 기성용 같은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 또 없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성용 선수가 요즘 있으면 요즘은 인기 더 많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확실히 이 부스케츠를 그 롤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도 요즘 기근이고 정말 이 선수가 좀 핵심적인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자리 누구야? 이런 부스케츠잖아요. 그쵸. 그런가 확실히 조금 아쉬움은 드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빠진다고 하니까. 아스날의 조신. 근데 이게 조신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치. 예.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6번 자리 누구일지 계속 궁금해 생각하는데 아스날 조신 이러면서. 아니요 진짜 없는 것 같긴 해요. 뭐 아, 정우영이나 맞아요. 그런 과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로드리? 그나마 로드. 그나마 로드리잖아요. 그런데 예. 과연 바르셀로나는 로드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가르시아가 옛날에
수미를 뛰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선수를 키우던지 아니면 사야든지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아예 뭐 없이 가든지 투볼란치 이렇게 뭐 써가지고. 근데 저도 뭐 현규 씨의 말대로 뭔가 바르셀로나 안에서 그 롤을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영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 세 판 짜는 게 가장 이제 쉬운 선택지가 아닌가. 왜냐면 너무 기근이야. 네, 없는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거 안에서 짜맞추는 게 더 쉽거든요. 좀 사비가 뭐 다음 시즌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뭐 이번에 부스케츠가 빠진 거를 생각해서 틀을 좀 짜야 되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그래서 뭐 세 판을 좀 짜는 게 낫지 않을까. 메시의 복귀. 메시가 그 자리에 뛸 수 없잖아요. 메시의 복귀. 아니 메시는 어디든 뛸 수 있어요. 메시가 뭐 잘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확실히 좀 부스케츠가 가져다 주는 그런 느낌이 좀 남다르긴 하네 우리들한테도. 어쨌든 부스케츠가 좀 축구의 제 2막이라고 표현하기도 이상하네. 뭔가 아직은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제 2막은 맞죠. 어쨌든 간에 뭐, 자기가 거의 축구 인생 평생을 못 나왔던 이제 팀을 떠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출발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부스케츠가 바르셀로나가 아닌 다른 뭐 클럽에서 뛰는 모습이 상상은 안 되지만 그 생활도 굉장히 그 선수 생활도 응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충무위키는 2부에서 부스케츠 얘기를 다뤄봤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댓글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